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가 헛발짓 할 때 지금이 가장 절호해 국산 글로벌 OTT가 출범할 때다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외신들조차도 플리스페트롤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미국 콘텐츠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플리스페트롤 넷플릭스 순위에서 영화 드라마 한국 콘텐츠가 탑10에 단 하나도 들지 못한 날이 되었습니다. 어제 한국 영화 전란이 탑10 10위에 오르고 난 뒤 오늘 순위표에는 한국 콘텐츠가 없습니다. 재밌는 것이 우리나라 국뽕 특히 한국 콘텐츠들이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에서 엄청나게 대우를 받고 잘나간다고 매일매일 콘텐츠를 올리던 대형 유튜버들이 어떤 영상을 만들지 궁금합니다. 그들은 그냥 이슈 레카일 뿐입니다. 오늘 지옥 시즌2가 나오니 지옥 시즌2가 뜨면 엄청나게 물고 빨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단 하나의 유튜버도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의 K 컨텐츠 홀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조회수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뉴스를 회피하고 자랑스럽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뉴스를 클릭하니 그냥 진실보다는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전달합니다. 자, 그럼 넷플릭스가 지금 자신들의 컨텐츠까지 잡아먹힐까봐 한국 컨텐츠를 제약하고 미드를 억지로 띄우면서 넷플릭스 순위를 채우다 보니 생겨나는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컨텐츠를 판단하는 눈이 가장 까다로운 시청자가 바로 한국 시청자입니다. 한국 시청자들은 아무리 국뽕에 충만해 있어도 한국 콘텐츠라도 재미없으면 가혹하게 공격하고 외면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콘텐츠를 보는 눈이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십 년에 걸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서 퀄리티 높은 영상들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 콘텐츠가 조금 열악하고 퀄리티가 낮은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까지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 영화 시장이 에로 영화의 전성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영화들이 에로 영화 아니면 그 당시 연기도 안 되는 아이돌을 등장시킨 싸구려 영화들이 즐비했습니다. 그 후 한국은 국제적인 영화제에서 예술 영화들이 상을 타고 배우들도 주연상을 간간히 타며 소위 우리나라 영화도 국뽕을 차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이 우리나라 영화의 전성기를 이끈 중요한 해였습니다. 2003년 영화들을 살펴보면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실미도, 장화홍련, 여우계단, 동갑내기 과외하기, 국가꽃 향기, 똥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황산벌, 스캔들, 선생 김봉두, 클래식까지 스릴러, 멜로, 코믹, 예술, 드라마, 공포까지 엄청나게 수작들을 쏟아냈습니다. 드라마는 일본의 겨울연가, 중국의 사랑이 뭐길래, 중동의 대장금을 필두로 영화보다 더 빨리 1990년대 초반부터 인기를 확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는 거의 30년 동안 K-드라마 영화가 장악하며 할리우드 영화 드라마들도 한국 콘텐츠에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북미와 남미 지역에서도 한인사회에서 비디오 형식으로 파급되었던 한국 영화 드라마들이 한인마트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라틴계 미국인들로부터 입소문으로 확산되다 이 확산이 점점 커지고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지금은 위너브라더스에 인수된 드라마 피버와 일본계 기업 라쿠텐에 인수된 비키가 이미 3천만 명의 구독자를 모을 정도로 K 컨텐츠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K-팝 붐이 불면서 남미는 물론 유럽에까지 K-팝 팬들 사이에서 K-드라마 영화가 점점 퍼지는 시기에 넷플릭스가 2016년에 이 분위기를 타고 한국 콘텐츠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넷플릭스는 킹덤과 인간 수업을 오리지널로 내놓으며 한국 콘텐츠의 위력을 보았고 급기야 오징어 게임에서 대박을 치며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습니다. 그 후 지옥, 스위트홈, 지금 우리 학교는 더 글로리가 계속해서 히트를 쳤고 오리지널이 아닌 한국 콘텐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킹더랜드, 환혼, 올해 눈물의 여왕까지 비오리지널 작품들이 큰 히트를 쳤습니다. 애초 넷플릭스는 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한국 콘텐츠를 가지고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의외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공략하게 만드니
적잖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유는 전세계 최고의 컨텐츠를 자랑하는 할리우드 컨텐츠들을 능가하는 히트를 치니 미국 컨텐츠 제작자들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 충격은 바로 미국의 불안으로 작용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세계 컨텐츠 시장에서 그야말로 독보적인 왕자의 자리에 앉아있던 미국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의 컨텐츠로 밀리기 시작한 것을 처음 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90년대 초반 미국 영화 주라기 공원 한 편이 현대자동차 수출보다 더 큰 수익을 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 본격적으로 콘텐츠 산업에 지원을 하기 시작한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이윤을 내는 기업이 무슨 국적을 따지느냐, 수익만 내면 땡큐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생각입니다. 이윤을 내도 자국의 이익이 되는 이윤을 좋아하고 자국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는 미국의 할리우드 제작자들의 입김은 아무리 글로벌 1위 OTT 넷플릭스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작년 봄에 일어난 할리우드의 작가 조합과 배우 조합의 파업입니다. 미국의 대형 OTT들이 한국 콘텐츠 제작에 힘을 가하니 자신들의 밥그릇, 결국 파이가 줄어들어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 파업입니다. 겉으로는 AI 대본이나 AI 배우들을 견제하기 위한 파업이라고 말하지만 본질은 점점 커져가는 외부의 콘텐츠들에 대한 경계가 컸던 것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우리나라에 진출했지만 처음부터 우리나라 콘텐츠를 아시아 외엔 더 키워줄 의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콘텐츠를 아시아에 집중 홍보했지 북미, 남미, 유럽에는 소극적으로 방영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 OTT 기업이 아니라 컨텐츠 제작사이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 제작한 자체 컨텐츠를 팔지 못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팔기 위해 OTT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그 반대입니다. 애초에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반 넷플릭스가 컨텐츠를 제작할 때 넷플릭스가 감나라 배나라 잔소리를 안 한 이유가 바로 제작한 경험이 없어서 잔소리를 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각설하고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롤 1위는 미드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 1위 컨텐츠가 36개국에서 1위입니다. 1년 전만 해도 넷플릭스 1위 컨텐츠들은 적어도 90개국에서 120개국에서 동시에 1위를 하며 전세계에서 센세이션을 많이 일으켰고 그 드라마들은 미드와 K드라마가 양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넷플릭스가 순위집계 방식을 작년 할리우드 파업과 맞물려 바꾸면서 미드만 1위를 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지금까지 1년 동안 미드가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은 1위는 삼체와 브리저튼 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정받았던 드라마들도 아시아 시장에선 싸늘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미드를 띄우기 위해 억지 순위로 1위를 계속 재미없는 드라마들을 밀다 보니 지금 넷플릭스 순위에 있는 드라마들은 그냥 그저 그런 드라마들의 나열일 뿐입니다. 솔직히 지금 넷플릭스 탑10에 오른 미드들을 시도해봤지만 단 한 편도 1회를 넘기기 힘듭니다. 이제 미드는 철진한 컨텐츠로 새로운 것이 없는 컨텐츠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고 그 이유는 K 컨텐츠에 익숙한 우리의 눈이 높아졌기 때문이고 아시아 시청자들도 우리의 눈높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드 1위 드라마의 히트맵을 보면 아시아의 빨간불을 켜지 못하는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간과한 것이 이제 미국 시장과 유럽은 더 이상 고객 유치가 힘듭니다. 이미 포화 상태에 왔고 인구가 더 압도적인 아시아 시장이 그들이 마지막 시장입니다. 그런데 한국 콘텐츠로 아시아 시장을 장악해놓고 이제는 어느 정도 장악했다고 생각되니 애초에 계획대로 미드를 밀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넷플릭스가 너무 빨리 본색을 드러내며 챔피언을 일찍 떠뜨린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나올 지옥 시즌2가 어떤 퀄리티를 보여줄지 모르지만 지옥 시즌2가 히트하고 연말 오징어 게임 시즌2가 흥행하면 어느 정도 K 컨텐츠에 신경을 쓰는 척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바꾼 기조는 변경하지 않고 계속해서 K 드라마들은 대표작을 제외하고는 홍보와 예고편을 올리지 않는 홀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더 늦기 전에 우리 국산 글로벌 OTT가 만들어져 국내에서 경쟁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미국 작품뿐만 아니라 퀄리티 높은 해외 작품들도 많이 올리며 글로벌 OTT로 도약할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K-POP 콘텐츠를 같이 올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K-POP 팬들을 자연스럽게 K-드라마 팬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맨날 중국을 싫어한다고 중국 혐오 영상을 올리다 못해 이젠 가짜 여기자 흉내까지 내면서 자기가 댓글을 조작해서 레딧에 올린 뒤 캡처해서 중국인이 쓴 글처럼 조작해서 시청자를 속이고 있고, 같은 사람이 이젠 가짜 미국 여자를 만들어 예쁜 미국 여자가 어설픈 한국어로 내용도 가짜 조작 국뽕 영상을 만들어 시청자를 속이는 유수풍 기자나 땡샬롯에 현혹되어 중국은 우리보다 못해라고 자기 위로에 빠지거나 가짜 미국 여자가 국뽕에 빠졌어라고 화내할 게 아니라, 태국과 인도가 우리보다 못살아 그들이 삼성을 무시하다 큰 코 다쳤다라는 땡포터나 해외 감동사연이란 태그를 붙인 가짜 영상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지금 경제, 외교, 안보 뭐 하나 전 세계에 자랑하지 못할 정도로 추락한 우리의 실정을 좀 보고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은 가짜 국뽕 영상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고, 일본 정부가 매스컴을 장악하고 30년 동안 일본이 세계 최고라는 세뇌 때문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습니다. 결국 현실을 망각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국뽕을 채울 수 있는 마지막 남은 한류 콘텐츠가 미국의 글로벌 기업의 이용만 당하다 버려지지 않게 계속 견제하고 진실을 알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콘텐츠 정년이,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정숙한 세일즈, 지옥에서 온 판사 등이 넷플릭스 1위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보다 더 재밌고 전세계 전체 공개만 되면 1위라는 것은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컨텐츠의 공통점은 전세계 동시 공개도 예고편조차도 올리지 않고 그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의 아시아 방송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